자, 이제 속도 무제한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국내에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포르쉐의 신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는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쿠페 터보 모델입니다. 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공개됐던 모델이에요. 포르쉐도 이제는 SUV 쿠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네, 카이엔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911 마니아들에게 도대체 왜 포르쉐가 이런 차를 만들어야 되느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오히려 카이엔이 더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911이 더 잘 만들어지고 박스터 같은 스포츠카도 더 나올 테니까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뒷모습이고요. 앞모습부터 살펴보면 더 911스럽게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카이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나 다양한 도로 상황을 따라서 염두를 했지만, 쿠페 모델은 아무래도 온로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엔과 동일한 부분들, 이런 4포인트 램프 그리고 LED 램프가 적용된 부분들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주간주행 등은 이렇게 두 줄로 들어오게 되고요. 헤드램프를 켰을 때, 전조등을 비췄을 때 비로소 이 4포인트 램프가 나옵니다. 처음에 4포인트 램프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포르쉐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위만 싹둑 잘라서 놓고 보면 이제는 뭐 918 스파이더, 911 이런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이 앞쪽에는 전방 카메라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런 각종 센서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카이엔 쿠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뭐 옆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루프 라인이 완벽하게 이제 동그랗게 말렸습니다. 진짜 거북이 등딱지처럼. 네, 가장 높은 부분에서 저 트렁크 리드까지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이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도 카이엔은 딱 각진 약간 사다리꼴처럼 생겼는데, 이 차는 유선형으로 마치 타원처럼, 타원을 반으로 가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이 마치 911처럼, 이제는 진짜 911의 그런 루프 라인처럼, 흔히 말하는 플라이 라인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바깥쪽 팬더 부분도 조금 더 돌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 쿠페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카이엔보다 이 뒷바퀴의 트랙,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전 폭도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스포티하고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모습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22인치 휠입니다. 20인치, 21인치, 22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급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22인치가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지금 카본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피스톤, 10피스톤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뭐 파나메라, 그리고 타이칸, 카이엔 이런 차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레이크 시스템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원래 기존에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그리고 기본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텅스텐 코팅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저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봤는데, 엔지니어들 얘기를 따르면 성능 자체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정도 수준의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트랙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라믹 브레이크를 선택하는 게 맞고, 일상에서 좀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분은 텅스텐 코팅이 되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추천하더라고요. 타이어는 피제로가 끼워져 있고요. 뒷바퀴의 면적은 21인치가 305 타이어가 들어가고, 22인치 휠에는 315 그리고 30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진짜 이거는 SUV에 넣을 수 있는 타이어 중에서 가장 평평비가 작은 타이어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거의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타이어 높이가. 그럼에도
이런 에어 서스펜션이나 서스펜션 구조 때문에 승차감이 편할 때는 또 굉장히 편합니다. 손잡이도 이 바디 컬러랑 똑같이 하는 게 옵션이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가 라바 오렌지였던 것 같은데, 이 오렌지 색상이 지금 카이엔 쿠페의 메인 컬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컬러예요. 그래서 이 차가 이 카이엔 쿠페의 성격을 대변하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뒷모습의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 차는 쿠페라고 불리잖아요. 쿠페는 외관에서 드러나오는 우아함,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카이엔에도 적용되는 스포일러인데요. 일단 구멍이 다 뚫려 있죠. 실제로 바람이 통하게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아래쪽에 트렁크 리드에도 이런 식으로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터보 모델은 언제나 더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일반 모델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파나메라 터보 그리고 신형 911이 그랬던 것처럼 카이엔 터보도 이 윗부분이 이렇게 윙처럼 올라옵니다. 지금은 버튼만 눌러서 이게 살짝 뜬 모습이지만 실제로 9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각도를 바꿔서 날개가 열리게 되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시선 집중을 하죠. 시선 강탈을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 윙이 갖는 저항값, 이런 것들이 높아서 뒷바퀴를 꾹꾹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뒷모습은 카이엔 SUV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엠블럼이 이 안쪽으로 박혀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까만 레터링으로 카이엔 터보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모습도 한 선으로 한쪽 끝까지 이어져 있는, 굉장히 이 빨간 선이 선명한 포르쉐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4포인트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선명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역시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이렇게 두 개씩 양쪽으로 놓인 구조고요. 머플러 팁이 좀 바뀌긴 했네요. 이것도 블랙으로 처리한 부분도 아마 옵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디퓨저 같은 부분은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터보 모델에도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카본 루프, 카본 디퓨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저희가 갓 받은 신차거든요. 정말 아무도 이 트렁크를 쓴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 출고 수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간은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족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쿠페이기 때문에 루프가 깎여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선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짐을 쌓을 때는 일반적인 카이엔보다는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인 만큼 자, 트렁크에서도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편의는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져요. 계속 내려가네. 어디까지 내려가니? 자,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 정도 내리면 사실 이 차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턱의 높이가 낮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짐을 많이 넣고 빼는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트렁크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는 지금 4대 2대 4로 시트를 접을 수 있는데, 지금 트렁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좀 편하게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접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고,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레버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빈 버튼이 있거든요. 아마 이쪽 버튼에 옵션을 넣으면 그런 기능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추측은 됩니다. 자, 시트를 접게 되면 이런 식의 공간이 나오고요. 찰칵 아예 시트가 견착이 되는 느낌이네요. 아! 잠깐. 반대편으로 가서 하면 되잖아. 귀찮았어. 시트를 다 접게 되면 정말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이게 가죽 시트 형상, 그리고 쿠션 이런 것들 때문에 시트가 완벽하게 풀플랫으로 되진 않습니다. 약간 기울기가 있지만 턱이 있는 거는 아니라서 긴 짐을 이제 밀어 넣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카이엔 쿠페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이런 패널, 여기에 자석이 붙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알루미늄이거나 이 범퍼는 플라스틱이고 위에는 카본 파이버고 자석이 붙는 부분이 휠에 있는 볼트 이거밖에 없어요. 그만큼 경량화에 많은 신경을 쓴 모델이고요. 비싼 모델이니까 이런 소재를 아낌없이 또 쓴 거죠. 엔진룸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보통은 이 위쪽에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소재가 붙기 마련인데 이 차는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달리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소화 시켜놨습니다. 대신 이렇게 열이 빠질 수 있는 구멍들을 조금 더 마련을 해놨네요. 네, 카이엔 쿠페는 세 가지 엔진 라인업이 적용됐습니다. 네, 엔트리 모델은 3.0L V6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엔진은 최신 엔진 2.9L짜리 V6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고 있는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4.0L V8 엔진이고요. 이 엔진은 포르쉐가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파나메라 터보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린더가 이제 90도 각도로 V자로 놓여져 있고요. 그 가운데 부분에 두 개의 터보가 앞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터보는 또 트윈 스크롤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보 렉도 줄여주고 공기 순환을 조금 더 빠르게 하면서 성능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55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80kgm에 육박하는 굉장히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바탕으로 이 카이엔 쿠페 터보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4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엔진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이고 이 아래쪽에 충격을 받았을 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카이엔 쿠페는 기본 모델이 4인승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 시트가 없어요. 하지만 5인승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추가 금액이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4인승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여유롭고 좀 풍요롭게 공간을 쓸 수 있겠죠. 이 뒷좌석 같은 경우도 앞좌석처럼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고 옆구리 사이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고 빠른 속도로 달릴 때도 부담이 덜 가는 그런 시트죠. 뒤에 공간은 이렇게 등받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런 세세한 실내 카본 옵션들 그리고 소재들은 확실히 이 차가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사양들이 기본으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송풍구가 이 필러 쪽에도 있고요. 방향을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온도 조절, 열선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치인데 햅틱 반응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딸깍하는 소리도 나고 실제 손으로 눌렀을 때 반응도 일반적인 터치와는 다릅니다. 지금 차를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쿠페잖아요. 쿠페라면 사실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차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강성 때문인지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옵션으로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이 실내 위에 헤드라이너 소재와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게 전부 알칸타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포근한 느낌? 좀 따뜻한 느낌까지 전달해 주고 있어요. 확실히 이 윗부분 천장만 이런 식으로 바꿔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카이엔에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차는 터보 모델이잖아요. 지금 직물 시트가 적용됐죠. 이게 값싼 소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고 느낌도 고급 헤링본 약간 그 코트? 굉장히 고급스러운 코트 만지는 느낌이에요. 포르쉐가 911 터보를 처음 내놨을 때도 시트는 이런 스타일의 직물 시트였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정말 쫀쫀한데 이 엉덩이 받침이나 등 쿠션은 상당히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운전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 포르쉐는 일단 시동 이 레버는 왼쪽에 있고요. 상위 모델에는 이렇게 5개의 다이얼이 있죠. 이거는 고전적인 포르쉐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화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카이엔 같은 경우는 가운데
회전계만 아날로그 바늘이 그대로 쓰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디지털화가 됐고, 이 부분도 다 전부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 패널은 햅틱 반응을 주고 있어요.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눌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튼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디자인이 지금 파나메라 카이엔에 적용되어 있고요. 마칸도 아마 신차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차에 이런 게 있어. 포르쉐 극세사. 이거 극세사 천도 되게 좋은 것 같아. 폴리에스테르 80%, 그리고 폴리아미드 20%인데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역시 이거 한국 그 남대문 안경골목 거기서 만든 거 아닐까? 한국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프로드 모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지형에 관한 얘기죠. 그래블, 머드. 이거는 또 이제 내가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체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자, 밑에 구동계까지 나오죠. 지금 디퍼런셜을 얼마큼 잠그느냐, 잠갔느냐, 잠그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파노라마 뷰까지 나오네요. 조금 더 넓게 보여주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이드, 내 바퀴 옆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오프로드 갈 때도 조금 더 수월하죠. 그리고 이 카메라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시스템까지 있네요. 차 들어오지는데. 네, 카이엔은 일단 가장 롤이 적은 SUV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쿠페 터보 모델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PDCC도 들어가 있고, PSM 이런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신형 카이엔에 적용이 됐는데,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이제 48V 배터리를 이용해서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스테빌라이저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P0 타이어가 노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서스펜션이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서스펜션은 지금 임의적으로 제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변속기는 지금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 동일해요, 다른 모델들도. 일단 자동으로 달렸을 때 8단으로 체결되는 것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시속 80km 정도만 넘어서면 스스로 8단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엔진 회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을 받는 오르막이고, 평지를 90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때는 1200rpm 정도 엔진 회전수를 사용하고요. 한 시속 100km 정도를 달릴 때는 1400rpm 정도 머뭅니다. 어찌 보면 이 트윈 터보 엔진은 연료 효율과는 상극이지만 이런 식의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연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리막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지금 엔진이 꺼지는 상태, 코스팅 모드로 들어가고요. 이런 기술들은 뭐 911 그리고 파나메라에도 적용이 됩니다.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포르쉐 거는요. 그리고 엔진을 쉬게 하는, 엔진의 밸브에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닫아서 실린더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토 스타트 앤 스탑도 있고요. 그래서 도심에서 달릴 때는 굉장히 평온하게, 그리고 이렇게 서행할 때는 또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차가 카이엔 쿠페 터보입니다. 다만 이 터보 모델 그리고 이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계속해서 웅웅거리는 이 배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죠. 자, 배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별적으로 배기 시스템을 쓰는 것과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의 소리는 또 다릅니다. 끝내주네. 911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같은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차, 그리고 누구나 쉽게 몰 수 있는 자동차, 물론 돈이 많아야겠지만요,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장비까지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속도도 지정할 수 있고 거리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지금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어시스트 기능들도 한눈에 볼 수 있죠. 나이트 비전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이쪽 오른쪽 모니터로 나이트 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볼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달려볼까요? 포르쉐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모드는 그냥 터치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이 다이얼을 통해서도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사운드가 달라졌죠. 아, 사운드 좋은 거 봐. 자, 이제 속도 무제한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카이엔 쿠페 터보도 굉장히 무거운 자동차예요. 육중한 자동차인데 이런 자동차를 쉽게 시속 150, 시속 200까지 올려놓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파나메라 터보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300km 이상 갈 수 있어요. 이 차는 아무래도 파나메라 터보보다는 차체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285km에 있습니다. 그거나 거의 뭐 한국에서 느껴볼 수 없는 속도지만 독일에서는 충분히 그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덩치 큰 SUV가 시속 200km 이상으로도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포르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와, 나와줄래? 성화가 좀 급해. 멀찌감치해서 미리미리. 와, 너무 무서운데? 너무 빠른데? 아직 페달을 반 정도밖에 안 밟았는데? 미친 거 아니니? 아직 페달이 많이 남았어요. 우와. 와,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요, 와, 지금 자, 이런 거대한 차가 이렇게 손쉽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엔진 파워트레인도 중요하지만 셰시 부분, 이런 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기판에 보이는 이 PDCC 보면 차가 기울어질 때 반대로 차를 눌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좌우 밸런스를 잃지 않기 위해서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기들이 있어요. 아, 속도를 줄일 수가 없네.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 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평을 이루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회전할 수 있고 차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무거운 차가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하중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서스펜션과 여러 가지 셰시들이 다 견뎌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차가 수평이 되게끔, 언제나 차는 똑바로 서 있게끔 만들어줘요. 자, 이거는 전자장비들이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고, 카이엔 쿠페가 조금 더 일반적인 카이엔보다 나은 부분은 이 루프입니다. 루프가 지금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어요. 스포츠카도 카본 파이버 루프를 적용하는 차들이 꽤 많이 있는데 SUV 같은 경우는 천장의 면적이 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부분이고 천장 부분에 무게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카본 파이버로 루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중 이동에 있어서도 사실 일반적인 카이엔보다 더 재빠릅니다. 복원하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그리고 뒷바퀴의 거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루프만 깎아서 쿠페를 만든 게 아니라 포르쉐답게 이 차의 특성에 맞게끔 셰시를 더 개발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는 스포츠 모드로 간단하게 맛을 봤으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무제한 구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차의 자세를 바로잡는 전자장비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엔진 회전수도 정말 쓸 수 있는 끝까지 쥐어짜면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 포르쉐 노트. 와, 이 변속할 때도 차를 한번 퉁 튕겨주거든요. 지금 서스펜션도 이 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세팅으로 바뀌었고요. 굉장히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마른 진동들이 좀 둔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과연 아까 평온하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심을 달리던 카이엔과 같은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이스카의 느낌이 물씬 듭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더 난폭해졌고요. 뒤에서도 팝콘을 열심히 튀겨내고 있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가 300km를 넘게 달릴 수 있는 SUV지만 만약에 서킷에서 둘이 맞붙는다고 생각하면 포르쉐의 뒷공무니를 보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와, 브레이크가 진짜 순식간에 차를 세우네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색상도 굉장히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튀기 때문에 도로에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신기해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직은 엔진 라인업이 다양하진 않지만 곧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카이엔처럼 디젤 모델도 추가될 것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포르쉐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스포츠카, 세단, SUV 이렇게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양한 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차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카이엔 쿠페처럼 더 다양한 세그먼트에 그리고 다양한 파색 모델들을 내놓는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BMW가 X6로 먼저 이 세그먼트에 진입을 했지만 포르쉐가 뒤늦게 만든 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 카이엔 쿠페는 정말 10년 전부터, 카이엔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차 같아요. 그 정도로 만듦새가 좋고 자연스럽습니다, 차가. 자, 이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 아우토반도 많이 막힙니다. 정말 퇴근 시간 되고 이러면 정말 많이 막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 자, 어시스트 누르면 다양한 보조 시스템들이 저를 편안하게 모셔주고 있어요. 그런데 포르쉐는 이거 디자인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굉장히 선명하게 이건 누가 봐도 카이엔 쿠페인데, 이 왼쪽에 이 계기판은 저 차가 그냥 포르쉐인지 더미인지 뭐 조금 엉성하죠. 뭔가 귀엽긴 한데 오른쪽 조금 보니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